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하지만 화마가 지나간 자리 그 상흔은 여전합니다. 이번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인 호남대 문현철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산불 피해 규모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경북의 산림 피해가 9만 헥타르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또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제도와 시스템에는 어떤 개선점이 없는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숲이 불폭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숲들을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개선해 갈 것이냐, 이런 지혜들을 아주 매우 디테일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도 사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서울 면적의 1.5배,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 규모가 나왔는데 이게 흔한 일이었나요? 좀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다고 보세요? 네, 보통 이제 산불은 어떤 산불이 확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일단 산불이 발화가 되면 기상이 좀 도와주어야 그 진화가 빨리 됩니다. 아주 그 건조 강풍이 부는 이럴 때는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그런 진화 시스템이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의성에서 시작돼서 영덕까지 산불이 불어가면서 산불이 확산되어 가면서 서울시의 1.5배의 불이 탈 수 있었던 것은 숲의 환경 구조가 매우 그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낙엽층이 두껍고 잡목들로 우거져 있는 이른바 연료 물질로 가득 찬 숲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강풍이 불었는데 여기에 위험한 행위로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 이것은 영덕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되어 갔다. 이런 것들은 저 뒤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산불이 발생한 저 고장, 저 지역들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냉정하게 우리의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는데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보실 때 좀 더디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십니까? 네, 산불의 복구는 더디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산불이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봄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이 산불을 진화하고 겨우 좀 한숨을 돌리면 이게 이제 이파리가 피면서 여름이 다가옵니다. 금방 우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뭔가 어떤 조치를 하기도 전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좀 지나면 태풍철이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불로 인한 어떤 피해 지역을 어떻게 손질을 하는 데는 실제로는 가을 이후에 가능하다. 조금 있어보면 또 추워져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산불 피해지를 복원, 복구하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산불 현장의 그런 특징이고요. 이러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그런 피해를 복원,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할 수 있는 이런 응급복구 시스템들이 가동되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복구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재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도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 전술과 전략이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 미리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경보,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산불을 비롯한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반복해서 지금 잘 작동이 안 되었어요. 예.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고 오송 참사에서도 그렇고 이번 의성 산불이 영덕까지 갈 때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도 시군구의 현장 기초지자체의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 산불 대응 시스템과 잘 연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벌써 의성에서 영덕까지 산불이 확산되어 갈 때 그 바로 상위 기관인 도 단위의 경상북도에서는 예. 그 산불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알림과 경보와 사전 대피의 중요성들을 빨리빨리 어떤 조치들을 했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더디게 작동되는 것은 현장을 자주 가봤던 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왜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여서 지금 현장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인지 그 위에 있는 도 단위는 왜 시군구가 잘 작동이 되도록 그것을 잘 조율하지 못하는 것인지 사전에 알리지 못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와 대피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이다. 작동성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재난 대응 체계 재점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셨던데 좀 유의미한 대책들이 나왔을까요? 네, 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예. 안동과 청송에서 직접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오셔서 증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시군구의 그 대응 시스템, 이재민 구호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그 일상 회복을 아주 그냥 간절히 소망을 했고요. 당연히 일상 회복이 되어야 맞고요. 또 이제 그 국회 쪽에서는 그 특별법을 통해서 이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그 고민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점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이렇게 그 불폭탄이 된 우리 숲을 어떻게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인프라 구축, 임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 지상 진화 대원의 문제, 대피 시스템의 개편의 문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민가의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가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어떤 긴급 예방, 처단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농기계 같은 걸 동원해서 좀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놓거나 아니면 뭐 차단 시설 같은 걸 마련을 해놓거나 뭐 물이나 약재를 뿌려두는 것 이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비교적 쉬운 방법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요. 현장을 자주 다녀본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보다도 먼저 보완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네. 첫째는 예. 물 공급 시스템을 산림 인접지 마을마다 촘촘하게 잘 구축해놔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산불 때도 안동 의성 쪽에서는 소방차가 그러니까 산불이 민가로 다가오니까 소방차가 왔어요. 예. 왔는데 다시 가버렸어요. 물 풀어간 거죠. 물이 없는 거예요. LA 산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 인프라가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농업용 스프링클러 이것도 훌륭한 기능을 합니다. 농업용 스프링클러들을 이렇게 산과 집이 만나는 뒤안 산자락과 연계되는 그 지역들에서 예. 계속 건조 때는 물을 뿌리는 거. 그다음에 집집마다 이런 농업용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을 상비용으로 비축을 해놔서 예. 물을 뿌리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말씀하신 농기계를 통해서 네. 그런 그 물 뿌리는
조치들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네 번째는 시군구에 1톤 차에 탑재되어 있는 산불 지상 진화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한 300리터 정도 물을 싣고 펌프랑 호수랑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아. 이걸 더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보완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다는 조금 더 뭐 수로에 대한 확보라든지 그렇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비가 근본적인 좀 필요하다.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초고속 산불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민 대피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산불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 그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대피 시스템, 이재민 구호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진단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에가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네.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좀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서 왜 이것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어떤 대피 시스템을 몇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이런 대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예. 역시 산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대피가 너무 중요하다. 네.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사전에 미리 대피하는 것, 그리고 거대한 산불이 몰려온다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산불이 영덕을 향해서 간다면 남쪽이나 북쪽 지역들이 좀 피해가 덜할 것 같다면 좀 원거리로 대피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걸 연습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대피 시스템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바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산불 발생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을 활용해서 산불 확산 예측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할까요? 그렇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예. 각 지방 기상청에서 파견된 기상 관측 차량이 있고요. 네. 그 기상 관측 차량에서 관측된 내용들을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의 방향, 바람의 정도 같은 것들이 통합지휘센터에 계속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불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고, 예. 또 이런 예측을 통해서 사전 대피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이제 진화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이제 민가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해달라, 대피를 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했지만 자신들의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다가오면 뭐 홍수가 다가오든 뭐 산사태가 오든 이렇게 산불이 다가오다면 내 생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살림인데 내 재산인데 예. 내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예.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리시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강제 대피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 대피, 현장 대피, 즉시 대피, 강제 대피, 이 대피 시스템을 강력히 작동시켜야 되고, 특히 시군구 현장에 이런 그 대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해야 되고, 대피의 대상이 된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수긍하고 따라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인명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예.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이,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적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중심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작동성의 문제인데, 어느 나라든 그 작동성이 마치 기계적으로 신속하게 완벽하게 100점 만점으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고 또 당황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작동성을 담보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경상북도 지역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초대형 산불을 겪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뼈아픈 그런 경험에 근거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겠지만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혁신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 아직도 지금 건조한 날씨가 사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산불로 산림이 파괴된 뒤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산림은 나무와 숲들은 경사진 산지에 있는 이 경사진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와 숲은 예.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비가 많이 오면 이 빗물을 머금는 효과를 합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곡에 가면 비가 온 뒤에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계곡물이 흘러내려온 걸 보시죠. 네네. 그게 바로 산림의 숲에 물 머금는 효과입니다. 아, 그래서 숲이 저렇게 울창한 곳은 비가 막 폭우가 와도 이게 잘 구축만 되어 있다면 저곳에 어떤 흙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의 양을 조정을 해줍니다. 물 예. 머금는 효과. 두 번째는 경사진 산지의 흙들이 대부분 불안정하게 바위 틈에 또는 이게 표층이 얕게 얹혀져 있는데 여기에 나무의 뿌리들이 촘촘하게 얽히설키 흙을 붙잡아주는 효과를 합니다. 예. 이 흙에 붙잡아주는 효과로 인해서 산지에 있는 흙들이 밀려내리지 않는 산사태 방지 효과가 있는데 산불이 나서 이게 다 불타버리면 네. 예. 점차적으로 첫 해는 어느 정도 괜찮은 듯 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이 뿌리가 썩게 되면 그 물 머금는 효과 그다음에 이 토양을 붙잡는 효과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폭우가 내리게 되면 급류가 흘러내리게 되고 휩쓸림 그런 토성류 흙과 돌이 흘러내리는 효과가 커져 버린다. 예. 그래서 산사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위험성들이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나타나고요.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산사태 위험이 한 200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배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얼마나 우리 산림 환경을 초토화시키는가, 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을 불러오는가,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산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이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수질 오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불로 인해서 뭐 재도 많이 쌓였을 거고 유기물도 좀 불에 탄 흔적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경북도가 그래서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수원을 좀 보호할 대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예. 2022년 울진 산불 때도 그곳에 이제 산불이 좀 진화되고 난 뒤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쪽에 그 흐르던 그 하천들에 굉장히 그 많은 검은 잿물들이 흘러내렸는데요.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곡들에는 그런 그 라인들을 설치를 해서 그런 잿물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걸러주는 역할의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긴 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 발생한 지 오늘로 한 달째를 맞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